새정치 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8번째 시간. 야, 벌써 8번입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게 느끼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그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만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등에 물 떨어졌는데 아직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드는 대사인데 무서워 죽겠네. 좀긴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박근혜 정권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다는 그렇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동형이고요. 나머지 세 분 우리 이제 진짜 3남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모와 재미를 담당하고 싶은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오늘이 말복이라 했는데 저 뒤늦게 반응이 오는군요.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저 할 때 박수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면 큰일 납니다. 누가 오늘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미움을 받는 미움 민영? 아니,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라는 책으로 책을 보내셨는데 그 제목에서 받는 그 느낌이 좀 남달랐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미움을 좀 많이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미움 받고 싶은데 너무 이뻐한다. 팟빵 댓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100명 이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선미 추천이 저는 입당 원서가 그것도 서울시당만 넘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공약했던 것처럼 100번째 분에게 저 나름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니까 또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악플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이 받지 않는 악플을 포함하여 하루에 65만 건씩의 악플을 감당하고 있는 이번 달에만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3번이나 듣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네. 불꽃 같은 사나이 진성준입니다. 진짜 지역위원장입니다. 에이, 저번 했던 거다 이거. 뭐 생각 좀 하시더니 결국 과거 했던 거 끌고 오시는군요.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홍보는 반복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머리에 각인시켜줘야 된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저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초대 손님이 거물급 스타들이 나오고 계셔요. 대단한 섭외력인 것 같은데 저희가 능력이 딸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컨셉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 PD가 구성이나 이런 건 전혀 못하는데 섭외력 하나는 좋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초특급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예, 새정치 민주연합을 구하겠다고 나선 구원투수 선동열 새정치 민주연합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합류했다는 우리 저 소대원 홍보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대. 팟캐스트 주로 맥주를 먹는 분 쪽에서만 열렬한 안 먹는 환영이. 분들은 박수를 안 쳐. 너무 명확하다. 이 돈 안 낸다 그랬더니 그러시네. 오늘 그 소연 위원장님 자신이 여기 나온다고 페이스북에 수명까지 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 박수 치는 게 딱 그 수만 박수 치고요. 그 테이블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5,000명이 됐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한 1,200명 이제 조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제 원래 팬들이 있는데, 디자인 업계 팬들이 있었는데, 벼랑간 이 정치로 패러다임 바뀌면서 5,000명이 됐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는데 제가 기념으로 그냥 한 20분만 모시면,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네네.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분 했는데 마침 또 20분 다 채워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홍보위원장님께서 첫 출근이 이제 7월 6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이죠.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 저 팟빵 댓글을 보면 초대해달라는 사람이 역시 1위는 머문 대표님이지만 2등이 손혜원 위원장이었어요. 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나?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욕해서 그러지 뭐. 날카로운 비판. 알겠습니다. 그럼 초장부터 공격적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위원장은 본인이 좀 앞에 나서는 것보다 당이 좀 앞에 나서게끔 혹은 당대표가 나서게끔 이 국회의원들이 얼굴이 되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홍보위원장 본인이 너무 홍보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좀 있다. 그럼 예. 이걸
알고 계셨을 알지? 거예요. 난 그 예. 얘기 지금 질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네. 이걸 해명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뭐 누가 물어주질 않아가지고 대답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진짜 싫어해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내가 밤에 사람들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하는 거 알잖아요. 되게 싫어하는데 뭐 모른 척 대답을 안 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법이 없어요. 이 뭐랄까 이 언론들이나 지금 이 당이 너무 욕을 많이 먹고 매일 일주일에 몇 건씩 이렇게 터지면서 자꾸 또 욕 먹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중간에서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들어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계속 신문사에서 인터뷰 하자는데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왜 안 했냐면 제가 밖에서 어떤 유명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여기 왔다라는 게 무슨 그게 뉴스냐고요. 여기서 뭘 하는 게 뉴스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2주만 기다리면 그때 뭘 들고 나오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2주 동안을 제가 당에 들어와서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저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도 않고 제가 매일 왔거든요. 풀타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죠. 이 방 저 방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데 2주 뒤에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매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원한 정치하고 제가 셀프 디스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들이 그동안 뭐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 좋은 뉴스를 몇 년 만에 처음 자기들이 다룬다 그래요. 근데 제가 다룬 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그 포인트가 그 셀프 디스였잖아요.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7분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려주는데 그 이 사람 얘기가 듣기 싫고 자꾸 저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뭐 디스가 뭐냐.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런 데는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내놓을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달 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너무 전략이나 그러니까 이 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구심점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그 노이즈라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노이즈가 자꾸 좀, 얘기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요즘 보시면 이제 저에 대한 그 주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뭔가 제가 나서서 뭘 해서라도 우리 당이 주목을 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생산들이 뉴스가 너무 되니까 막 뭐 500건씩 뭐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라고 제가 상의도 했어요. 몇 분하고 이건 뭐 내가 얼굴이 발려서 달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싫고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뭐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뭐 우리가 바라던 바이고 하니까 그냥 이 톤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제가 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를 다 끊었어요. 다 안 하고 이제 뭐 종편에서도 제가 TV조선 한번 나갔는데 다른 곳에서도 계속 제가 나와주기를 많이 네네. 바라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이슈가 있을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건 싫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제가 뭐 주목받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손 위원장도 빛나고 당도 빛나고 하면 좋겠죠. 그럼요. 근데 본질은 사실은 우리 손 위원장을 영입한 본질은 당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죠? 빛보다도 제가 뭔가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질 겁니다. 지금은 근데 조금 그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봤고 사실 예전에 우리 전략가가 저기 앞에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데 DJ의 전략가가 엄창록 씨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 근데 상대 당에서 이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전략을 짰었으니까.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손 위원장님하고의 본질적인 대화, 집중적인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리 세 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황 토크 안 하기로 안 했어요. 아니 이번 주에 뭔가 많이 오늘 하는 것 우리 저 같았어. 김광진 의원님 김광진 의원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네, 아까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엠바고. 나오고. 예, 저 뭐 국정원이 좀 조용해서 정보부에서 좀 잠잠하면은 또 국방위가 또 날리고 해가지고 맨날 상임위를 해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엠바고를 깼다 이렇게 종편이 계속 떠들어요. 근데 그 기자분들께 좀 묻고 싶은 게 엠바고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 브리핑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것을 유예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저한테 전혀 이 지뢰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고 제가 그 얻어낸 출처는 전혀 다른 출처 정보원이고 보고한 적도 없으니 당연히 엠바고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된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건 것은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단에게 국방부가 건 건데 그걸 걸어놨는데 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정편이 저를 보고 또 뭐 사퇴하라고 어떤 언론은 그냥 뭐 대놓고 얘기를 썼다 사설을 썼던데 진짜 억울하네요 그러면.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번지수를 거죠.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김광진 언론인지 의원 얘기를 하세요. 모든 언론입니다. 모든 언론. 중앙일보는 사설을 썼고, 네. 뭐 정편은 지금 뭐 대놓고 하고 있고, 문화일보 뭐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언론들이 나름 자기가 단독을 하고 싶은데 사전에 터져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그렇게 차라리 몰거나 뭘 하면 모르겠는데 뭐 안보를 다 팔아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공개하고 다음날 국방부가 브리핑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지켜야 될 안보면은 국방부가 발표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원론적으로 엠바고라고 하는 것이 뭐 작전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 예정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엠바고가 필요하죠. 근데 8월 4일 날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가 8월 7일 날 다 끝났는데 8월 10일까지 엠바고를 하는 것은 국내 정치 환경의 시간 타이밍만 조절하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국방부가 일요일은 기사가 잘 안 나니까 월요일 날 합시다 이런 걸 기자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엠바고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러면요. 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일찍 먼저 얘기한 게 뭘 그렇게 안보에 대단히 위협이 간다고. 안보라는 것은 그 북한 애들이 와갖고 거기 할 때까지 가만 아무것도 몰랐던 그 군대인들이 잘못한 거지 뭐 그게 안보를 위협하는 거지 왜 먼저 얘기한 김광진 의원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저는 원래 정확하게 원래 정리해 주니까 존재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뭐 유실이 아니고 북한군들이 와서 매설했다. 뭐 여튼 매설로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 봤더니. 듣다 보니까 진짜 바쁜 시간 보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서 네. 그 국정원 그 직원 자살 사건 예. 관련해서 현안 보고 했고 그리고 어제는 또 운영위원회여가지고 제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했네요. 네. 일 많이 했네요. 박남춘 의원이 제기한 것이었죠. 네네. 소방대 구급차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28분 그러니 삭제됐다. 네. 그 28분 삭제된 동영상 안에는 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저는 마치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의혹을 만들어낸 건데, 만들어내진 의혹을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정확하게 자료들을 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아서 이번에 국감 때까지 이게 연장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급차에 그 블랙박스의 그 CCTV 안에 그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28분이 갑자기 끊어졌다가 이동하는 그 차량 그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소방에서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동 껐다고. 네, 시동을 키면 그게 작동이 되고 끄면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예. 제 차는 계속 켜져 우리 있는데. 블랙박스 그러면 주차해놓은 차 누가 그러니까. 끌고 가면 그건 어떡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반 소리지. 차량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구급 차량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또 재확인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급 차량에 거기서도 대한 CCTV를 따로 그러니까 팔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블랙박스.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하는 거. 일단 시동을 키잖아요. 그럼 시동을 키는 즉시 뭐 장면이 보여야 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가 움직이면서 시동 켜지지 않잖아요. 시동 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28분 뒤에 잘려진 동영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이 고의 삭제구만요. 예. 고의 삭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동 킬 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켜지고 CCTV 켜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은 또 이제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의문으로 이런 게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인기 사건 있었잖아요. 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했다 이런 거. 네. 근데 이것도 뭐 타이머로 맞춰놓고 뭐 5분마다 찍든 3분마다 찍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쳐요. 그래서 매 순간 안 찍힐 수는 있다 하는데 시작하는 출발하는 지점부터는 찍힐 거 아니에요. 땅바닥부터 사진이 어쨌든 찍혀야지 5분 간격으로 하늘에 뜨고 쭉 날아와서 청와대도 찍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하던 단계가 어딘지를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게 우리 지역에서 발전한 건지 북한 땅에서 날아온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초기에 사진을 줘봐라 라고 하는데 그건 또 없다 그래요. 네. 어느 순간부터만 찍힌 거라 그래. 그게 청와대 사진만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죠. 납득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서 문서를 뜯고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북한은 하나의 최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도착하면 그때부터 찍기로 그런 시스템이 됐을 겁니다. 아마. 또 하나의 또 의심점은 우리 뭐냐면 근황 토크 중인데. 김민기 의원님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지점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경찰도 자기들만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소방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도 핸드폰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곳이 가장 정확한 게 국정원이 먼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렇겠죠. 거고. 예. 그리고 소방도 거기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 마티스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뛰어내려가서 그 소방관이 그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8분 안에 거기에 도착했고 네. 갑자기 경찰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800번지라는 것을 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1시간 거의 45분? 50분 만에 돌아서 헤매다가 네. 오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그 현장에 있는 소방관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네. 전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국정원 해킹 사건의 키맨이죠. 키맨으로서 계속 그 대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국정원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네. 그 안에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경찰보다 먼저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온갖 의혹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계속해서 좀 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아까 손 위원장님 보자마자 오늘 너무 멋있었다는데 오늘 뭘 했길래 멋있었어요? 그 이 정권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정권인 것이 오늘 저희는 국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뢰 사건을 다루는. 오늘 김광진 의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국방부가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은 8월 4일 지뢰 사건이 터진 당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목함 지뢰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 다만 이것이 유실된 것이냐 아니면 일부러 와서 매설한 거냐 이것을 다투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이미 대공 용의점을 8월 4일 날 당일날 알았다. 그리고 상부에도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브리핑을 해요.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렇게 브리핑 온 사람도 관계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공 용의점이 8월 4일 밤에 이미 식별되고 보고됐다고 하는데 어찌 8월 5일 날 아침에 대통령은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을 했고 또 통일부는 오전 11시 30분에 북한에다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이희호 여사는 11시에 평양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 군사도발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1시에 경원선 기공식을 위해서 출발할 시간까지 사건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다. 미상의 폭발물에 의한 사고로 보고된 상태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은 8월 4일 날까지는 보고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사고 미상의 폭발물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8월 5일 오후에야 가서야 목함 지뢰다. 유실이 아닌 것 같다. 더 조사해서 대응하겠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8월 4일 날 밤에 이미 목함 지뢰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고했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 따로 국방부 따로 통일부 따로 제각각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듣게 생겼는데 네.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한 겁니다. 대통령이 과연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 국방부는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뭐 안에서 청와대 내에서 브리핑을 받거나 보고를 받는 거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방장관이 이 도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몇십 년 만에 MDL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이 폭발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장관이 대통령과 전화 한 통화 못 해봤대요. 보고대 직접 하지 못했다고. 대면 보고를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전화는 대면도 아니잖아요. 아, 전화는 괜찮은가? 근데 전화조차도 지금까지도 못했다고 아니, 그걸 당당하게 국방장관이 얘기해. 전화도 잘 안 하신대요. 헤드폰 항상 꺼놓고 이러신다니까. 진짜 전화번호는 아는지 한번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 물어봤어. 그러면 4일 밤에 보고를 국방부 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국방부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합참에서 국가안보실로 보고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공식 브리핑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받은 적이 없다. 아, 청와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은 그날 밤에 그냥 꽁꽁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이다. 다음 날 대통령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오후에 보고를 했다고 아니, 하는데 뭐 이런 너 빠진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죠. 전쟁 나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는 없어. 외교 안보에 컨트롤 타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주무시는 중간에서 깨어나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배달 사고인가? 배달 사고가 대통령한테 너무 엠바고가 있었나? 그래, 뭐 근황 토크를 하는데 또 근황 토크는 근황 그래, 토크만 하고 우리 싶어요. 차광 진상미 의원께서 근데 근황 토크를 근황만 말 못하게끔 항상 뭔가를 던져주니까 이 정부가.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손혜원 홍보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가 하는 이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 오. 어떠셨습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또? 몇 개 들어봤는데 네. 처음에부터도 이제 관심 좀 받았었고 네네. 이렇게 근황 얘기하시니까 좋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사람들이 쉽게 이 안에서 무슨 일 하시는지 전체 정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근데 여러 번 들으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재미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은 재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아마 이 게스트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맨날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약간씩 한 번씩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이 네, 필요했나. 네. 네? 그렇게 활기를 좀 불어넣어야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 괜찮아, 얘기하는 거 달라. 굉장히 전 좋은데요. 그래요? 자, 하여튼 특별하신 분이니까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손 위원장님의 프로필을 우리 제작진에서 좀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이름은 손혜원. 생년월일은 1905. 뭐 이런 거를 아니 왜 나이를 깔라 그래? 왜 체중도 쓰기다 쓰지 그랬어? 아, 하여튼 우리 PD 정말 이거 집비 몰라 하여튼. 난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네, 어쨌든 홍익대 졸업하셨고 직장 생활은 처음에 그 현대 양양에서 하셨네요. 네네네. 처음에 한 3년 있었고 월급 받고 생활한 게 14년 정도 했어요. 월급쟁이. 오래 하셨네요. 네. 네, 디자이너로 이제 네. 첫 발을 내셨다는데
현대양행 문성근 씨도 맨 처음 출발 여기서 했었는데. 진짜로? 비슷한 비슷할 때 제가 조금 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 그래요? 네. 몰랐던 별걸 다 일이네. 알고 계세요. 야. 지금 부산중공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일하셨던 회사를 나오시고 아니. 자기 회사를 차린 겁니까? 아니 회사 직장 생활 한 3번이 옮기고. 이제 직장 생활 14년이고 이제 제가 같이 합류해서 만들었던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죠.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가 오늘 다 내년이면은 이제 30년 30년 돼요.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밍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만 뭐 참이슬 만드셨다고 또 처음처럼 이것도 만드셨고 술 전문입니다. 그 라이벌 관계 소주 아닙니까? 라이벌이죠. 그걸 양쪽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8년의 이제 시차가 있고 그 사이가 사실은 여기서 여기 있던 그 참이슬 했을 때 있던 친구가 두산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의리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군요. 8년 뒤에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늙어서 뭐 할까 그때 가서. 근데 술은 못 드신다는. 술은 못 드시고. 이제 조금 해 그래도. 그래요? 산도 만드셨다면 산도 옛날에 했고, 산. 화요도 했고. 봐요. 화요도 하셨어요? 네. 제가 좋아. 다 했다니까. 화요. 진짜 수능 많이 하셨구나. 그 글씨체까지. 그뿐이 아니에요. 진선미 의원님하고 저하고 화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요 맛있죠. 네. 아주 좋은 술이죠. 아주 좋은 술입니다. 네. 이거 회오리지 또. 그리고 dim채. 김채. dim채. 김치냉장고. 냉장고. 예. 그런 이름은 만든 게 아니라 로고만 만들었어요. 예. 또 화장품 이니스프리. 그건 좀 했고. 예. 또 그 아파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이런 걸 만드셨다. 그게 호감도 1등입니다. 힐스테이트가 브랜드 호감도. 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고 또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장 이건 뭡니까? 제가 나전칠기를 좀 소반하고 이제 컬렉션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박물관을 하나 작은 걸 만들었어요. 수집하시다가 이제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이걸 뭐 수집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요. 골동품상이 되든지 박물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거 했고 또 지금 방금 컬렉션 얘기하니까 시계 또 그건 옛날 얘기. 옛날 얘기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시계 모은다고 썼더만. 그래서 뭐 네티즌들을 또 욕하는 사람이 많아. 뭐 이렇게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닌다. 나전칠기 비싼 건데 이런 걸 모은다. 막 이러면서 욕하는데. 그 시계들이 다 그 나전칠기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가 뭐 저야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고 제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그러냐 어쩌라고 부담 우수 납세자상도 받으셨잖아요. 몇 번 받았지. 저는 이런 비판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김영만 씨, 그 종이접기 하시는 네. 그분이 외제차 탄다고 또 막 뭘 그게 뭐 어쩌라 그분이 그걸로 해서 한 일가를 이룬 장인인데 많이 돈 버는 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취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비판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그런 소중한 컬렉터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럼요. 그 작업들을 하는 공예가나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 컬렉터들의 꿈이 그런 거잖아요. 박물관하고 그 소장품들에 대해서 근데 전시하고. 저는 다 기증할 거예요. 기증하시는 예, 겁니까? 저는 한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누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국가나 시나 뭐 이런 데 해주면 그냥 아주 가차없이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줄 세워서 다 줄 거고 다 정리까지 내 일생을 그걸 거기다가 저는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전 주려고 모은 거지. 뭐 그거 그렇군요. 제가 무슨 그거 뭐 투자 가치로 했겠습니까? 땅을 사야지 그럼.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문화재 막 모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에서 지금 우리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같이 정말 먹고 살고 저하고 함께 같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들이 거의 한 30분 돼요. 네. 제가 제 월급으로 그 공방을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없어요. 그냥 맨날 말이면 다 그쪽. 해갖고. 근데 뭐 계약도 하나 안 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저는 기쁘고. 근데 지금 저는 그건 참 중요한 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관계가 없고. 아니,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간송미술관 아까 그 얘기하신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 간송 찌찌뽕. 선생이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랬어. 많이 많아요. 유치한 거야?
그 신윤복의 미인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을 당신은 손가락질했거든요. 미쳤다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없었어 봐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고마운. 그러니까 이 사실 나전칠기 우리 참 소중한 전통 공예인데 중요한.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증하신답니다. 네. 감사한 말씀 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브랜드 전문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가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고 참 좋은 질문들인데 제가 디자이너예요. 예, 아까 입사를 처음 그렇게 예, 했다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디자인을 한 지 한 13년 정도 됐을 때부터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브랜드를 첫 번 만든 게 1990년도에 그 신원의 에베네셀의 그 베스트밸리라는 브랜드였는데 최인실 씨가 광고했던. 그게 네. 우리나라에 브랜드를 돈 받고 만든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 브랜드를 돈을 받고 만드는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으로 제가 그걸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했는데 그때는 브랜드가 뭐 그렇게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브랜드가 항상 모든 산업의 중심에 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쭉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쌓아갔는데 한 90년대 후반에 가면서 이 브랜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산업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아까 자랑 하나 하고 네, 싶은데 하십시오. 술만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K-뷰티라고 아세요? 뷰티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화장품들이 너무 유명해요. 요새 미국에서도 그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누가 지인이 가면 화장품을 뭐뭐뭐뭐 사달라고 해요. 명동 나가보시면 아, 아시죠? 그래요? 중국이랑. 아모레 주가 엄청 많았습니다. 에모레 해외 나가서 뭐 사올 필요 없네. 요새는요 외국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사오라요. 그래요? K-뷰티가 그 코리아 뷰티예요. 한국의 화장품이에요. 네. 근데 그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매출이 반 이상이 화장품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중소기업을 키운 데들도 있고 대기업의 브랜드를 키운 데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저희한테 지금 일을 해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제가 92년에 처음으로 화장품을 해서 95년에 제가 식물나라라는 브랜드도 만들었고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사람들 트렌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이제 쌓이는 그런 일이라서 아주 다행인 것이 경쟁을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경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리고 브랜드 회사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저하고 경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만든 브랜드가 세상에 나갔을 때 뭐 그것이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를 하는 게 뭐 6개월도 안 걸리니까.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그 계량이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것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계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제 몸값을 올렸죠.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주 소수 정예지만 저희 회사는 참 오랫동안 30년을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겠고. 그렇죠. 이게 또 더 나가면 기업 경쟁력, 더 나가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브랜드 네임이라 보는데 브랜드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브랜드 어떻습니까? 잘했어요. 아, 잘했습니까? 너무 놀랬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지들 셋이만 진짜인 척하고. 그거 그냥 진 씨도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고 들어가신 분들 계시고. 알아요. 알아요. 처음에 하나 있었어요. 이거 말고 진짜 나타났다 말고 삼진 아웃. 그거 너무 그건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정적이야.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잘 너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저 담당 PD가 저한테 주려고 하도 진짜? 담당 PD가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홍보위원장님의 컨셉이 칭찬하기인가요? 나 원래 칭찬 잘해. 맞아요. 많이 힘 북돋아주는 아니 진짜 부분이 좋았어요 그 있으세요. 이름이. 얼마나 기발한지 깜짝 놀랐어요. 누가 했나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짓기 전에 좀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것도 기다리세요. 그래 원래 이건 뒤에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사실은 조동원 홍보위원장이 새누리당 가서 새누리당 바꿔버린 거잖아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버렸고 한나라당이 나은 것 같아. 한나라당이? 근데 이게 과연 좀 당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저기 의견들이 많은데 과연 될 것인가?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새정치라는 단어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이거를 반대하지 않을까? 그걸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분이 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 좀 반대하실 마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혁신이 되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야 뭐 그리고 왜 반대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그거 할 때 제가 보니까 뭐 굉장히 균형감도 있고 네. 서로 이렇게 잘 소통이 되시는 분이던데요. 네, 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당명은 브랜드 전문가서 아닙니까? 제가 100번 얘기했는데 네. 이거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네네. 아니죠. 저 나쁜 이름은요. 웬만하면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을 그렇게 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이름은 나쁜 이름이에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왜 나쁜 이름인지? 그 좋은 이름의 조건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책에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를 보면 제일 첫 장에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네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이름의 조건 20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짧을 것.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그렇지.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발음하기 좋을 것. 세 번째가 기억하기 좋을 것이야. 우리 이름은 세 개가 다 다 안 되네요. 삼진 아웃이에요. 네. 네. 대표가 참 오늘 한 걸렸어요. 말씀 하셨던데요. 그 9월 우리가 17일인가 18일 날 창당 1주년 되는 날 뭔가 1주년? 어, 60주년. 60주년. 60주년이에요? 1주년. 저는 합당한 아, 1년 된 줄 합당. 알았더니 아니구나. 1년이라고 써놨던데. 무슨 말씀? 창당 60주년. 무슨 말씀을? 이거 60주년. 삭제해 주세요. 민주당 창단 60주년. 네. 민주당 창당 60주년 된 날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그럼 아닌데 뭐예요?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게 자꾸 넘겨짚는데 이제 그 이 창당 60주년이 우리 9월 18일 날이 그런 이제 행사를 맞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아.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날 바뀌는 게 아니군요. 완전 아유, 다르네. 어. 완전 다르네. 저는 그날 바꾸고 싶은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고요. 너무 너무 지금 일러요. 계속 고민 중이십니까? 어떤 이름이 그럼요. 좋겠다. 아이고. 머릿속에 다 정해놨어요. 아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참이슬 98년에 만들 때 시간이 딱 일주일 했어요. 네. 처음처럼은 2주 했어요. 2주 만에. 딴 건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은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하는데 그때는 다급해서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둘 다. 이름은 그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 주변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저는 안철수 의원님 얘기에 아주 100% 이제 동감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우리가 바꾸면서 이름을 바꿔야지. 이름만 바꾼다고 뭐 그럼요. 뾰족한 수가 생기나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저는 뭐 바꾸겠다는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좀 조금 정비 좀 하고 그리고 참 좋은 거는 시간이 아직은 좀 있어요.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방장 똑같고 뭐 메뉴 다 똑같고 간판 식당만 뭐 바꿔 달면 그렇죠. 맛없는 건 다 할 텐데. 그렇죠. 다 아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꾸겠다는 사실 말씀이고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얼마 전 한 달 전에 되신 건데 돈도 안 받고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꾸 대두되는 게 참 싫어. 아니 저는 그게 좀 짜증 나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돈 받아야지. 받았는데. 저는 받아요 여기서. 받으면 누가 저를 다스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돈 몇 푼 주고서 뭐 막 그러니까. 막 저를 부리려고 그럴까 봐. 아, 이거 농담이고 네네. 제가 한번 좀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보위원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저같이 풀타임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회의 오고 이러는 자리였나 봐요. 저는 모르고 이렇게 계속 앉아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아니 그래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상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상관 안 하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럼요. 얘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한 것은 왜 수락했을까? 오퍼가 가는 거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살아야 되고 오퍼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은 왜 수락을 했습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오파를 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다.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오면은 수락을 해야 되겠다. 자신감이 좀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재수없다고 그러는 게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판세가 이렇게 기울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저분이 다시 또 나오시면 그때 내가 한번 백의종군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슬쩍 누구한테인가 말을 흘렸더니 그걸 기억하고 그걸 지금 와달라고 하는데 지금이 아니고 대선이었거든요. 그 대선인데 지금 아닙니다 했더니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좀 와주세요 했던 게 이제 올해 4월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냥 한 번에 수락을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예. 이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거는 이 제 나이가 이제 어느 만큼 되고 이제 일도 사실 뭐 성과도 많았고 직원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명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또 소명 같은 게. 나전치기 모으면서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 제가 가서 도와서 뭔가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제 어떤 뭐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쪽팔리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일은 만약에 이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오면은 해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제가 지난번 대선에 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오케이 했어요. 아무 갈등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28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당직 인사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그때 이제 연임으로 이렇게 맡았던 거잖아요. 근데 홍보위원장이 계속 공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당의 실무자들은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와서 현수막 걸어야 되는데 현수막에 슬로건 정해주세요. 뭐 슬로건 짜주세요 이러는데 전략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슬로건까지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냥 개발해서 걸으니까 늘 걸고 나면 도대체 현수막이 그게 뭐냐. 그동안 현수막에 책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시네. 막 이렇게 이제는 막 말할 수 얘기가 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께 막 졸랐지. 아니 홍보위원장님 언제 인선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정말 기가 막힌 분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아, 기다려라. 진짜요? 라고 했는데 4.29 보궐선거가 끝나도 안 오시는 거야. 그 4.29 보궐선거가 우리 저 지도부에 얼마나 큰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거였습니까? 이 선거 때만큼은 기발한 홍보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오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선거 망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막 소녀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 바람, 그 현수막 이야기 나왔으니까 박 대통령의 이 노동개혁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반론할 수 있는 현수막을 만드셨다고.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만드셨답니다. 내용을 잠깐 우리가 들어도 될까요? 12시에 올라가는데 네. 엠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야. 방송은 내일 내일 방송 다 나가니까. 나왔어. 지금 아니, 저희 그런데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가지 이제 두 가지 A형 A 타입, B 타입이 올라갔는데요. 네네. 그 이제 A 타입은 조금 좀 도전적으로 그 이제 약간 진보적인 그런 얘기들이 올라갔어요. 뭐냐면은 이제 첫째가 이런 거예요. 청년 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아, 청년 일자리 돌려막기 하십니까? 청년 일자리도 돌려막기 하십니까? 인사도 돌려막기. 그렇지.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재밌었던 일화가 전 이 말이 두 가지 그 이제 중의적인 걸로 했거든요. 애들이 그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어려운 애들이 살고 있고 학생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데다가 그 이제 인사 돌려막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문구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내쫓고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청년 일자리의 답은 재벌 계약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맷을 이제 이건 뭐 제가 지금 손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그림은 저기 카메라를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 A형에 이제 이것도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이런 내용들이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봉급을 깎아서 저를 채용하신다고요. 안 보이겠다. 나중에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료로. 네, PD님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도전적인 그런 이름들이었고요.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편안하게
그 노동시간 지키면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아주 쉽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도움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부모에겐 고용 안정, 자녀에겐 뭐 새 일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같이 쉽게. 그리고 사실은 아주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제 재밌게 만든 거는 그 파란색을 갖고 띄어쓰기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띄어쓰기 없잖아요. 네네. 네. 띄어쓰기 없는데 그냥 이 노동시간 뭐 지키면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이 띄어쓰기 없이 파란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해서 이제 잘 보이게 만들어서 이 네 개가 오늘 아까 올라갔어요. 이제 기사들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왔고 이 노동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요새 최고위에 들어가면서 많이 공부를 해요. 제가 가면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네. 아시죠? 네, 알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한 달을 오늘 임직아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모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듣고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제가 배운 게 그 이용득 최고 그 노동 발언하실 때 네. 지금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그 이 노동 개혁이라는 게 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문교에서 그걸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보수적인 애들한테 노동 개혁에 대해서 아니 뭐 다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비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뚫은 거예요. 음. 아버지 일자리를 뺏어서 아버지 봉급을 줄여서 애들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돌려막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네 가지를 제작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씩 두 개인데 이제 유형이 이렇게 두 두 개죠.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정부 정책을 좀 비난하고 네. 또 제대로 살펴보자는 얘기고 네네.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될 일.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네네네. 의견 이걸 또 네, 제시한 시간만 거죠. 지키면 봉급 깎지 않고 제대로 시간 지켜서 노동 일을 하면은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전 되게 궁금했던 게 그렇게 문안이 만들어지고 시안이 내려가면 그게 현수막으로 제작돼서 걸릴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는? 만들어서 걸리는 이틀, 거는 하루면 하루. 돼요. 하루요. 그런데 이것이 그 토시 하나 문구 하나가 이게 이제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복잡하고 많은 그 얘기들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핵심이지 그것이. 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네. 우리 카톡방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 메모를 했어요. 계속 메모를 한 게 이분들 하시는 얘기들이 제가 혹시 놓친 건 없을까 하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래도 전직 최고위원이거든요. 전직 최고위원을 해봤는데 여기 전략기획위원장 계시지만 당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문제가 예를 들면 홍보위원장님을 이 손 위원장님이 안 오시고 뭐 다른 외부인이 오셨거나 아니면 저희 당에서 뭐 재선 3선 의원이 하신다고 치더라도 집행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손 위원장님이니까 거의 어찌 보면 전권이 부여되기도 하고 좀 그 권한 행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분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걸 또 다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 총무국하고 또 논의해야지 최고위에 뭐 결제받아야지 뭐 결제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똑같은 문구를 써가도 손 위원장님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누가 반론의 제기를 못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해갖고 하면 그 조사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러면 또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그럼 되잖아요. 제가 요새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뭐 이거 뭐 문기가 문자라 그러면 그냥 옆에 가서 이제 팔짱을 다 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제가 책임지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역량 강화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제가 슬로건 적을. 제 초안대로 해줬으면 괜찮아.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변론처럼 해드리고 싶었던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국면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그 언론에 부각이 돼서 그 분의 그런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우리 네. 당 내부를 향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하기가 좀 비전문가가 편해. 그렇죠. 비전문가들인데 그러니까 정치로서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홍보로서는 비전문가인데 정말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정리해서 이게 빠르게 그 절차를 일거에 그냥 정리해 주신 거. 이거야말로 저는 오히려 홍보 실제 내용보다 그러시면 안 돼. 이거가 아니 정말 그게 중요한 전문가의 거였다고 저는 힘이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당이 근데 믿고 이번에 맡길 처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예전에 그전에도 전문가들은 전혀 계셨는데. 제가 EJ에서 새누리당은 저렇게 홍보 외부에서 모셔와가지고 뭘 안건을 내면 일사천리로 된다. 색깔 바꾸자, 당명 바꾸자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외부에서 데리고 와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아, 당시 민주당. 아, 그랬어요? 예. 되네요. 제 망언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되고 있다는 거. 또 아까 그 현수막이 그 안건은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이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일단 뉴스에서 되게 좋은 반응.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던져놓고서는 소감하고 느낌표 딱 해서 문자 보냈더니 좋다고. 네. 이게 기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할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신선하고 속이 후련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저들이 했던 얘기들을 딱 집어갖고 그냥 풀어버렸으니까 그 얘기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저 주변 사람들이 저 많이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힘들지 뭐 너 들어가서 뭐해. 전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이 안에 일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일을 할 줄 알잖아요. 순서라든지 기승전결도 알고 제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그저께부터 이제 제가 실행에 옮겼어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가. 근데 뭐 전 굉장히 좋아요. 그 안에서들도 얼마나 많이 잘해주시는지 국회의원분들도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흘려요. 어저께는 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아내를 후련하게 만들었다는데 그런 얘기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리고 다행히. 다 믿어주시고 그리고 일할 여건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손혜영 위원장님 어떤 분이시냐고. 나 잘 모르는데 생방송 중에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팠냐면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고 자신감이 있는 분이다. 또 모르는데 아는 척했죠. 예, 주워 들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의욕이 넘치고 아니야 네. 그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네.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뭘 어떻게 별거 맞춰야 다른 되고 것 같지 않은데? 달라. 의욕만 넘치고 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아, 보다 정확하게 제일 나쁜 칭찬해 사람 주시는 있잖아요. 사대강 하면 있었어요. 떠오르는 사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맨날 새벽에 일어나고 전 못 일어났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은수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예.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얼마나 사기인지에 네네네. 대한 걸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게 맨 마지막 그 문건 아버지의 월급을 그렇지. 뺏어서 아들에게 주면 그 가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은수미 의원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 한 문장에 담았으니까 그쵸. 이런 게 네. 전문가인 것이죠. 제가요, 맞아요. 이걸, 이제 여기 같이 계셨죠? 그 의원들 카톡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누가 했어요? 그 얘기.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 이게 이럴 수도 있나?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요. 아줌마들이 한 10명 가까운 애들이 모이는 주부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명퇴당한 친구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놓고 제가 이걸 문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니네들은 요즘에 노동개혁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아니? 그랬더니 관심들도 없고 그냥 그렇지. 좋게 되는 거겠지 하는 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기엔 나이가 들면 자꾸 월급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깎아서 그 돈으로 아들을 쓰겠다는 건지 아들이나 딸을 쓴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저는 주부들을 노려요. 네. 전 주부를 노려요. 사실은 네. 청년은 안 그래도 우리 편이 많고요. 주부들한테서 그 배신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좀 편하게 살만한데 월급을 깎는다고? 그러면 그 평생의 노하우는 어떻게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계속 지금 뭐 손 의원님 오셔서 당이 변하고 좋은 얘기만 했는데 나쁜 얘기만 하면 나쁜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제가 비판하는 걸로 첫 작품이 셀프 디스 캠페인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뭔 셀프 디스냐? 지들 자랑하는 거지. 자랑 맞대니까. 아 원래 목적이 그였습니까? 아 원래 자랑해야지. 그래요. 홍보위원장이세요. 홍보위원장. 홍보를 하는 거야. 그렇군요. 시작이 원래. 디스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고 할 얘기를 하게 해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셀프 디스를 갖고 올 연말이나 한 선거 좀 전에 책을 한 권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그때는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의 반성이죠. 그래서 거기 130명의 그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뭐 일희일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 빼려고 사실 세 번째 이재명 시장 했어요. 네. 문재인 박지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라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그 에너지를 좀 일로 끌고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맥에 빠지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 윤리법에 이 당 어느 당의 편을 드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2시간 동안 저랑 그거 다 뺐어요. 빼고 나니까 미안한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아니고 당이에요. 당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거지. 이게 뭔 셀프 디스냐 이렇게. 저만 진짜 디스였어. 그리고 저는 진짜 디스인 줄 알았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누구 탓을 합니까? 충분히 자랑이었거든요. 아닌데 자랑 아닌데. 자랑이었어. 촬영 못했다고 내가 스스로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했었죠. 그 진성준 의원님의 그 셀프 디스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당에서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야. 예. 그 전략 없다고 되게 욕먹고 있다. 아니 그러면 마지막에 사퇴를 아무도 하겠습니다. 몰라. 그거 아무도 몰라요. 본인의 이분이 홍보. 전략을 맡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거를. 전 진선미 의원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요? 불안했는데 그냥 이름만큼 예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하라는데 그렇게는 안 했고 제가 보기엔 착하지 않다고 착하지도 이쁘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자 이제 1부를 끝낼 시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벌써 1부가 끝났어요? 네. 나중에 질문할 시간을 주실 건가요? 당연히 줍니다. 아, 나중에 주시면 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장한테 말하는 거.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연관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흘러간 주제인데 이름 정하시는 거 막 산이랑 뭐랑 막 여러 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돈 받은 그것 중에 가장 안 된 거. 실패. 응. 옛날에는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었는데 흔하대. 흔해. 아 그래? 옛날에는 저 복고 스타일이잖아. 이제 제가 그 당 이름 얘기할 때도 늘 얘기하는데 그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조동원 이제 그 위원장. 본부장 성공한 브랜드는요 다 잘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죠, 다. 그렇죠. 영업도 잘했고 뭐 홍보도 잘했고 마케팅도 잘했고 이름도 잘했고 실패한 브랜드는 다 잘못한 거가 되는 거죠. 성공한 브랜드는 지가 했다는 사람이 보통 평균 40명이 나타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성공했다고 브랜드를 성공했다고 제가 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성공하는데 도움이 좀 됐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보탠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최근에는 뭐 실패한 것들은 거의 저는 없어요. 프로는 실패하면 죽어요. 손혜원 옛날 같지 않아.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참 좋은 게 제가 성공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저를 찾아요. 제가 좀 어그레시브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일을 못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 있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홍보실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저랑 일하시면 저기 옛날 우리 직원 출신 하나 바깥에 있는데 제 보면 낄낄대고 웃을 거야. 저랑 일하시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 모든 힘든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저를 믿어주시면 저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브랜드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일들은 거의가 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려는 분들이 저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같이 가는 거죠. 예. 어쨌든 최근에 실패한 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손혜원 위원장에게 일을 맡겼다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보해 주세요. 제보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보해 주시고 그러면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우리 밖에 오신 손님들 안 가오신 손님들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아서 네. 손혜원한테 여쭤보거나 혹은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그런 질문들 있으면 여쭤보고 또 당내
당내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고 분열이 됐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잘 모르는데. 네, 그럼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